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T값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 시간을 잘 이겨내면 또 좋은 시장이 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 때 급락이 난 팬데믹 때 급락이 나왔던 시장을 기억하다 보면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펀드멘탈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잘 지나면 유동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해소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부 때도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772에 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두산 에너벨리티. 매수가 비중은요? 22,200원에 30%입니다.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한참 네. 주가가 좋을 때 사셔서, 그죠? 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원전인데요. 네. 태조 이방은 하도 그냥 텔레비에서 하니까 쳐본데요. 네. 그냥 좋은가 보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뭐 저도 지금 TV에 나와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게 태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얘기했던 사람은 다 안 나와요, 방송에. 책임을 안 져요, 원래. 원래 주식 이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좋을 때를 좋다고 더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고 안 좋을 때 좋아질 겁니다라고 해서 커버하는 사람들이 저는 괜찮은 애널리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돌아보면 다 꼭대기에서 살아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꼭대기에서 있잖아요. 딱 얘기해서 이거 여기서 사세요라고 해요. 그럼 올라갈 때 얘기해주면 참 좋을 건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종목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전 쪽이에요.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아무리 업황이 좋고 올라오더라도 가격 위치가 높다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우리 개인들이 진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때가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혹시 이런 거 가격을 볼 줄 아세요? 이게 높다 작다. 저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네. 아유. 그럼 시간적 여유는 있으세요? 네. 주식 더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금 있는 거로 주식 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계속 사면 안 되고 이거를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이겨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2월 지나야 시장이 좀 그래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해도 한 2달 정도는 좀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팔지 마세요. 원래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은 한번 선순환 사이클이 돌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올 겨울에 이제 러시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가스관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전, 신재생, 태양광 이쪽이 또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좀 더 밀릴 수는 있어도 한 번은 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18,000원 정도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시고 지금 주식 사지 마세요. 알겠죠? 다른 거 막 사고 막 TV 보고 막 주식 추천해 주는 거 사지 말라고요. 알겠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서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주말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태경 BK. 태경 BK 사셨어요? 예. 이건 센 종목인데. 매수가 비중은요? 가격은 5,700원이고요. 네. 30%쯤 됩니다, 비중이. 그래 사신 이유는요? 있으세요? 사실 그 이유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네, 실적 좋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날씨도 쌀쌀해져 가고. 네. 또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그 코쿠스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더라고요. 네, 전기차 쪽 매출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이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은 거의 바닥이지 않나 싶어서
근데 이런 좀 종목은 들어갔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볼 때는 우리 지금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변동성은 네. 세도 그러니까 뭐가 많냐 신용 물량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예, 작은 신용 물량이 거니까 좀 많다고요? 신용 네. 물량이 한 6.48 정도 되거든요. 회전율도 좋고 회전율도 거래가 잘 된다는 거고 실적도 베이스가 좋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단기 매매하는 게 좋아요. 끌고 가지 말고 줬다 뺐다 예, 예. 하거든요. 여기 또 이제 저점을 높이는 자리고 이쪽 6천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때 6천원이면 예. 딱 팔고 또 지켜보고 떨어지면 밑에서 사서 끌고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그냥 안정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안정된 거라면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예, 예. 줬다 뺐다 하는 게 나아요.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6천원 오면 제가- 매도. 네, 6,000원 매도입니까? 매도에. 제가 원래 그 주식을 살 때 네. 한 3% 정도 이렇게 마진을 두고 샀는데 이거는 내가 손절을 안 했거든요. 왜요? 근데 이제 올 연말에 영업 이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대충 네. 뭐한 10,000원에서 12,000원은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죠? 아, 그건 우리 그렇죠. 생각, 저희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 주가라는 게 생각이긴 예, 우리 생각이긴 한데 예, 지금 또 워낙에 장이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네. 이 정도면은 밑으로 더 가봐야 얼마가 가겠나 싶어서 손절 안 하고 네. 근데 내 생각이 맞나 몰라 그래서 싶어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저 생각은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잖아요. 예예.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되거든요. 예예. 1,400억 정도 보면 이런 종목은 아까 얘기했지만 스몰캡 종목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스몰캡이라고 예. 하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 스몰캡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외국인 예.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라고 봤을 때 여기 보면 수급 보면 이 개인들만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들 잠깐 들어왔다 다 나가버리고 그 물량을 예. 개인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예. 기관들이 비중이 작다는 얘기예요. 기관들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근데 시점에서는 네, 예, 제가 어제 이 매도를 치려다가 보니까 네.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매도를 안 했거든요.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잠깐 볼까요? 20만 주 최근 정도 며칠- 들어왔네. 예, 최근 며칠 때 팔다가 네, 이건 단기 매매 하려고 들어온 거가 아닐까요? 글쎄요. 끌고 가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단기 매매 하려고.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예, 예.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려고 들어온 것 같거든요. 단기 매매. 이게 더 하방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하방보다는 위쪽으로 한번 튈 확률이 많이 커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더 튀거든요.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아, 예. 전문가님하고 그 생각은 저하고 같네요. 예, 여기는 한번 밑에보다는 한 방에 더 터요. 여기는 튀어가지고 근데 6,000원을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매물이 깊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 보면 예. 윗꼬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한 달 내내 그냥 옆으로 요 가격만 밀리잖아요. 그럼 예, 요 예. 가격이 올라왔을 때 거래가 안 붙으면 얘는 또 밀려요. 예, 그럴 것 같네요. 요 거래가 붙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예. 관점에서는 이 신용 물량이 올라간다 해도 신용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예. 종목은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6,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팔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줬다 폈다 하는 매매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전문가님 가령 이제 죄송하지만 여기 뒤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거든요. 예, 여기까지만 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서울 옥션이고요. 네, 서울 옥션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2,580원에 2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유는 없고 그냥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또 추가 매수해가지고 또 단가를 낮춰놨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막 되게 많이 수익이 엄청 많이 시세를 냈잖아요. 네네. 그 왜 냈어요? 아, 잘 모르세요, 주식. 예. 아, 그래요? 아, 예.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안 갖고 계세요? 다른 것도 갖고 있어요. 다 손해 많이 나셨죠? 네. 아, 그래요. 이 종목은 좀 더 긁고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린 경매 쪽이거든요? 잘 예,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경기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작년에 재작년에 보면 막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뭐 그림이 뭐 이슈가 돼갖고 NFT랑 연결이 돼가지고 NFT 뭐 그림에 뭐 자산을 붙여가지고 뭐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뭐 NFT가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경우가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잖아. 소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때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실적 베이스는 나쁘진 않고 괜찮아요. 그래서 좀 들고 가서 25,000원에서 팔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아유, 감사합니다. 예, 팔지 마요. 좀 갖고 있어 봐봐요. 그래 25,000원 되면 그때 파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네, 박셀바이오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매수가 비중. 매수가는 42,000원, 10%. 이거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제가 이거를 조금 샀다 팔았다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많이 내려오기를 샀는데. 이거 사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매도해 버리세요. 예. 매수가 그래요? 42,000원 정도, 42,000원 위에선 팔 수 있거든요. 네네. 이 박셀바이오가 시장에 되게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런 종목은 네네. 세력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료 붙여갖고 네네네. 땡기는 종목이고 이 파동이 네. 다 끝나버렸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막 움직이는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네. 관심을 많이 보여. 이거 여기 보면 뭐 시세가 뭐 무섭게 내잖아요. 여기 봐봐요, 막 그죠? 이렇게 막 네네. 여기 막 예, 10,000원짜리가 막 2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무섭잖아요. 네. 예. 혹시 이런 거 기대하세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기대 안 해도 제가 네. 한 49,000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네, 45,000원. 49,000원. 그러니까 45,000원까지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45,000원까지요? 예, 거기 왜 그러냐면 거기가 네. 그 매물이 되게 깊어요. 거기서 이게 물린 분들이 많이 있어. 그 그래요? 매물대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네. 거기 되게 강해요. 저항대가 고 매물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네. 들으면 팔고 이런 거 하지 네. 말고 지금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주 위주로 박앤사이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막 네네네. 바닥에서 막 빵빵 튀어올라오잖아요. 뭐 최근에 SKC 네.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이 시장이 네, 빠지는데 네. 이렇게 막 바닥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멘토님 말씀하신 거 많이 들어서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매매하는 네, 게 좀 안전하지 않아요? 실적 베이스 깔아주고 모멘텀 있고 가격이 박앤세일하고 이런 거 매매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거는 그래요? 이제 진입하기에는 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종목은. 이 테크니컬 방법 가지기보다는 이 재료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보다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등하면 45,000원까지 오거든요. 그때 파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좀만 더 기다리면 네. 반등 올 거예요. 그때 파셔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는 게 나아요. 저가 매수에 네. 공략할 수 있는 것들. 45,000원까지는 본다고요? 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네, 그렇게 한번 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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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세빈중공업 네, 매수가 비중은요? 6,270원 100%. 100% 이후에 100% 뭐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차트를 보고 많이 하는데. 차트를 보고 하신다고요? 네. 예. 근데요? 예. 일단은 뭐 질문이나 그런 것은 다 받고. 네. 이제 박스권 이제 형성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8월 말에 사가지고. 네. 한 30% 정도 수익을 보고 있다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시장 따라서 이제 흘러내리네요. 차트를 좀 더 차트를 지금 주식한 지 오래되셨어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수익 많이 나셨죠? 잘 안 나셨죠? 예. 안 손해 났어요.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 제가 주식 할 때부터 시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라. 이게 아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트를 잘못 배우셔가지고 차트를 좀 잘못 배우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트는 그 차트 대학에서 이게 100%가 맞는 게 아니라 차트는 그냥 한 50에서 60 사이, 60% 정도는 돼요. 제가 볼 때는 미래 예측하는 기본적인 틀로 만든다면 나머지는 믹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믹싱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 회사 아까도 재무구조,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이 움직이는 패턴들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만 가지고 차트가 이뻐요. 차트 이쁜 종목 많은데 그게 그대로 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이런 종목은 100% 들어갔다는 거 내가 확신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000억이거든요. 예. 이게 올인한 거잖아요.
예. 그럼 올인할 때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올인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떨어지는 거잖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진입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100%까지 실었다는 거는 내가 확신해서 들어간 건데 그게 잘못됐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30% 이상 수익 났을 때 저기 고점에서 팔고 다시 그건 올라 과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할 게 예, 없어요. 예, 그건 예. 지나간 거니까 예. 굳이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옛날에 잘 나간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잘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에 옛날에 뭐 이게 30% 같은 50% 같은 건 하나도 중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 자꾸 합리화시키면 주식하기 어렵거든요. 왜 그러면 옛날에 올라간 주식인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6,500원 정도 오면 파세요. 아, 6,500원 정도 네, 다시 이게- 반등이 오면요. 네, 반등 들어오면 파는 게 나아요. 얘는 피크아웃이에요. 고점 찍고 내려온 거라 이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꺾이는 자리긴 해. 기술적 반등 들어올 때 6,500원 라인 고리거든요. 이때 파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100% 사지 마세요. 100% 산 거면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건데 대응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대응이 밀리면. 좀 늦어요. 예, 그러면 이런 종목 가도 실을 필요 없죠. 큰 종목 가고 쉬는 게 낫죠. 대응이 늦은다면. 아까처럼 기본적 분석해가서 가격이 많이 메리트 있고 지금 저평가다라고 하는 좀 그 안정적인 종목으로 들어가서 매매하는 게 좋은 거고 그냥 실적 베이스가 돈 잘 벌으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까지 쉴 수 있는 이 종목인지 없는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등 시 들어오면 65,000원에 매도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 전화 주셨어요? DB하이텍이요. DB하이텍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48,100원에 10%요. 그래요? 네. 좀 밀렸네요. 그죠? 예, 많이 밀렸어요. 뭐 많이 안 밀렸어요. 이 정도면. 다른 거에 비해 덜 밀린 거 아니에요? 그나마 반도체니까 좀 덜 밀린 거예요. 네, 가지고 있으면은 올라와요. 좀 좋아질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저가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들어올까요? 잘 모르세요?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 슬슬 들어오잖아요. 이게. 예, 조금씩 또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죠. 이렇게 밑에 밑바닥에 들어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들어와요. 살살.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 기업이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50% 이상 빠진 거면 이런 거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올라가요. 실적 베이스가 깔아주기 때문에. 업황에 순환매가 돌거든요. 지금 뭐 TSMC 같은 경우는 재고를 줄인다고 하지만 삼성은 더 늘린다 그러잖아요. 캐파를 늘린다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 두 가지예요. 자본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격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요. 중국과 대만에 왈가왈부 하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마세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탑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가 제일 나아요. 그다음 배터리 쪽은 또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고 그러면 반도체 쪽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놓으면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는 5만 원 홀딩. 5만 원까지요? 예, 밀리더라도 그냥 갖고 가세요. 이제 거의 다 바닥 라인이거든요. 뭐 밀려봤자 이런 것들은 그 피크아웃 때는 50%까지 이 배율을 줘요. 고점에서 50% 정도 빠지면 4만 원대거든요. 근데 4만 원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뭐 도망갈 필요는 없다는 자리예요. 고점 찍었기 때문에 업사이클의 확률이 많아요. 안 그래도 25%는 반대기니까 5만 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네네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하 전화 주셨어요? 세방이요. 세 방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8%, 매수가는 15,200원이요. 왜 안 파세요? 아니, 이거 제가 한 1년 10개월 들고 있었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또 매수가에서 딱 아무튼 팔아야 되지. 파는 게 이게 고생 안 하셨어요? 되게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매수가는 왜안 비용도 있고. 그럴 때 아까워서 못 팔잖아. 갔다 왔다 하니까. 아니 근데 지금 또 못 팔고 떨어지면 그때 팔 걸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거래가 들어오길래 조금 올라가나 해서. 나쁘진 않아요. 세방 쪽도 뭐 배터리 쪽으로 막 엮여 있어가지고 세방 전지라든지 세방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이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에 삐쭉삐쭉하잖아요. 여기가 머리가. 예. 그죠? 그다음에 여기 봐봐. 이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지금. 2년 걸렸잖아요. 1년 반. 예, 1년 반이에요. 이게 사이클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1년 반 정도 빠지면 그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요. 그게 2년 주기거든요. 땅땅 이게 머리 만든 건 외봉과 쌍봉을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이 괜찮은 건 뭐냐면 그나마 이 종목은 실적이 받쳐줘요. 그다음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온 거지 이런 뭐 시가총액이 조그만 건 잘 안 올라와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이 자리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움직였잖아요. 네. 지금 잘 움직였잖아요. 가격 많이 움직였잖아요. 밑에서 바닥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많이 왔죠. 예. 많이 왔잖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봐봐 이게 이 스몰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보면 왜 금융투자하고 기관하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스몰캡으로 땡기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 관심이 없거든. 물량도 되게 조금이에요. 얘.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못 가고. 예, 물량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8%잖아요. 이번에는 여기 16,000원 넘어가면 그때 파버리세요. 여기 되게 버겁거든요. 지금 쌍봉에 머리 뿔 2개 났거든요. 이게 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화난 거예요? 화 안 난 거예요? 화난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잘 팔아야죠. 12,000원에서 팔아요. 예, 거기서 매도네요. 일단 팔으세요. 예. 팔고 그냥 현금 보유. 네네. 시장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좋으면 그냥 홀딩해서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박스권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이 좀 안 좋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도 많이 네, 빠졌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 시장 보지 않으세요? 봐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그죠? 반납했거든요. 얼른 폭만큼 거의 반납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매도 압박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지면 나스닥이 빠지면 우리나라도 이 시장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게 미국은 11월, 12월 달도 안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이언트스텝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진데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역사적인 저점의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이 빠진다 해도 우리나라는 시세를 강하게 주지 못하지만 하방의 지지는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목들은 50% 빠졌는데 내가 지금 매수가 와서 손해 없다 그러면 딱 팔고 현금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네네. 그게 좀 전략인 것 같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세요.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내가 현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방법, 내 매수가가 온다 그러면 다 팔아가지고 현금 갖고 있는 게 최고예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현금 보유 의견 드릴게요. 그게 아마 전략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영구 여보세요? 멘토입니다.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오이즈 매수가는요? 37,000원에 5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게임주라 가지고 네.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이게 장기적인 모멘텀은 괜찮아요. 이거. 근데 50%나 사셨어요? 네네. 이게 좀 끌고 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홀딩해야 되고 얼마에 또 재구매해야 되고 손절은 언제 해야 되는지. 이 선절을 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가격이 빠진다고 선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 위쪽에서 가격이 빠지면 선절하잖아요. 그럼 선절하면 또 사셔서 또 손해 보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은 좋은지. 네, 나쁘진 않아요. 실적 베이스가 좋아요. 게임주 중에서도 탑픽으로 보면 돼요. 레오이즈는 다른 4만 원까지 올 수 있어요. 간다고 그래서 샀는데요. 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됩니까? 4만 원 쪽에서 4만 원 정도의 매수. 이게 밀린다고 지금 팔지 말고 좀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4만 원 정도 오면 딱 팔고 당분간은 주식 사지 마세요. 현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재매수는 언제? 왜 재매수예요? 지금 뭐 4만 원도 안 오고 4만 원 온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37,000원에 샀으니까 네, 지금 네. 33,600원이니까 네. 3,100원 정도 지금 떨어졌으니까 여기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마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만 이렇게 올라오면 한 4만 원 라인 정도 오면 그때 파세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살짝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다시 꺾어서 올라가요. 그때 잘 팔아야 돼요. 한번 쭉 올라오면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4만 원 정도 오면 매도를 해서 현금화 갖고 계세요. 종목 사지 마세요.
아, 네, 그럼 재매수는 하지 말고요. 네,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지 네네네. 마시고 그다음에 이거 잘 팔고 나면 당분간 주식 사지 마세요. 안 좋으니까 아, 네네네. 또 얼른 네네네네. 사면 손해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4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인 건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의 지지라인은 2100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베이스를 2200을 주고 2300 위에 2200 베이스는 왜 주냐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보유의 그 가치가 특히 미국의 자금들이 평균적으로 256조, 260조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들의 보유가 금액이 우리나라 유가 시장에 한 250조 정도로 머물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 보유한 금액이 한 200, 미국 시장, 미국계 자금을 봤을 때 지금 거기 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언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0월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보유의 포지션이 여기서부터는 BEP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손해에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팔지 않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밴드, 하단 밴드, 상단 밴드, 중간 밴드를 우리가 보고 거기서 박스권을 보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하단은 2100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 설령 밀린다 해도 빨리 들어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물러섬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주고 뭐 자꾸 뭐 비중을 늘리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맨날 물어보시는 분 중에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안 돼요. 현금이 더 좋고 현금을 갖고 있어요. 12월 달까지 지나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이런 그 스토리텔링 하는 법을 제가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하거든요.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운영을 해요.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늘 상담 못 하시는 분들 화요일날 상담해 드리고요. 수요일은 공부방 그런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그때 뵈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뿅 옆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기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떨어진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간을 이기려면 그 돈의 성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거고 뭐 시종이라든지 뭐 대출 받아서 뭐 쓰신 분들은 되게 어려울 거고 그래서 주식할 때는 가장 여유 있는 돈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주식 현재 1년밖에 안 되는데 네.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좀 그렇네. 아, 그렇죠. 많이 삼성증권이고, 힘드셔가지고. 예. 네, 많이 힘드셨죠. 1년 정도 시작했으면 어려울 때 시작하셨는데요. 작년에 이 산한기인데 네, 종목이 어떤 자,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아, 그래. 매수가 비중은요? 아, 예. 6,300원에 네. 50%입니다. 주식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아, 예. 저희는 내가 조선업하고 이런 데 좀 있어가지고 네. 그때 현주하고 조선주를 갖고 조금 있어가지고 네. 그걸 내가 현주로 살까 이러다가 네. 조선주가 좀 돌아오는 사이클이 빠르겠다 싶어서 네. 선택을 했는데 네, 이래 돼버렸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가 많이 움직였었냐면 05년, 뭐 03년, 04년 막 이때가 피크로 쳤었어요. 2007년까지 여기까지 치고 또 2009년에 한번 치고 그다음에 이제 하향 산업인 업종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기 순환 사이클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조선 업종이. 그런데 예, 지금 예. 보면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보면 지금은 소비가 위축됐고 그다음에 이 물동량들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때 작년에 우리가 피크를 쳐서 해운업이 움직였던 거는 뭐냐면
이 공급망 병목 현상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제 그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그 좋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되게 강했지만 중국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많이 좀 밀려요. 근데 잠깐의 그 수주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 업황이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의 업종을 선택한다면 반도체하고 배터리예요. 자동차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다운 사이클이라고 봐요. 업 사이클이 아니라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황의 그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지속력이 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 태조 이방원이라 해서 막 조선주를 많이 밀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의 업황이 어느 쪽으로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그 좀 스마트한 쪽으로 옮겨졌어요. 뭐 배터리나 반도체나 이쪽으로 업황 자체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 조선주는 이게 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관점은 그렇거든요. 뭐 배를 만들고 배로 막 옛날처럼 호황을 누릴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그 영향이 이 주가에 묻어 있어요. 근데 여기 사신 거는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6,300원, 6,400원까지 올라와요. 그때 종목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굳이 뭐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고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 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때 이전에는 잘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그거 할 때 너무 죄송한데요. 지금 죄송한데 전화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이 종목은 홀딩하고 계셔서요. 5,900원 정도 오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거기서 전략을 한번 짜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저한테 전화 전화 온 거 맞아요. 네. 여보세요? 대공격은 팍팍!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롯데관광. 롯데 관광개발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17,040도. 좀 많이 밀렸네요. 예, 선생님. 이거 사실 누가 사라 그랬죠, 이거? 카지노 쪽 때문에.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여행 일정에서 예. 선반에서 썼는데 예. 제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코로나 된다고 해서. 다음에 이런 거 살 때는 그 네. 55일선 생각해요. 딱 살 때 55일선 아세요, 혹시요? 예. 파트너 좀 실수 하는데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시그널만 보면 돼요. 이게 분홍색으로 펴는 게 이 55일선이거든요. 주가는 이 허리대로 움직여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55일선이 꺾이는 자리예요. 그러면 추세가 꺾였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추세가 꺼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네. 사실 때는 이 분홍색 선이 밑으로 빠지고 막 있는 추세라고 하면 사면 안 돼요. 추세가 꺾인 거기 때문에 하락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렇게 사지 마시고 이거는 뭐 지금 뭐 팔 자리는 아니에요. 조금 더 버티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12,000원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홀딩, 거기서 한번 우리가 상담을 한번 더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직장 고생이니까요. 선생님 맞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12,000원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대명에너지 26,00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26,000원에 30% 따라가셨어요? 네. 막 움직일 때 막 보고 있어서 막 움직여서? 네, 시간에 상한가 나가지고 한번 사봤더니 너무 그래요? 많이 빠지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을 잘 이렇게 수익을 내서 우리 강아지 간식 사줘야 되는데, 그죠? 그죠? 우리 강아지 간식 사줘야 되는데 쉽진 않죠? 네. 이런 종목은 테마로 움직이는 거라 더 힘들어요. 뭐 실적 베이스는 나쁘진 않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막 이런 종목이 움직였냐라고 했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네.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때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한파동이 더 있어요. 그때 꼭 잘 팔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이 종목은 좀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빠지거든요. 그래서 25,000원 정도 오면 25,000원, 26,000원 오면 그때 파세요.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빵 튀어 올라올 때 그때 파셔야 돼요. 안 파지면. 그럼 제가 네. 지난번에 전문가님 그 어느 분 상담해 주시는 거 들었어요. 금양 종목을. 네, 금양? 그래서
예, 19,000원에 무조건 걸어놓으라고 어떤 아버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도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나왔는데 얘도 그럼 맨날 25,000원에 한번 걸어놔볼까요? 네, 걸어놓으세요. 26,000원에? 네. 금형은 팔렸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까지 한 번 더 보였거든요. 근데 금형은 팔았을 예. 거예요. 더 올라가지 않았나요? 팔렸어요. 팔렸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올라갔는데 네, 거기 딱 팔렸어요. 마이너스 안 본 것만도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죠. 탁 채올랐죠. 감사드려요. 네. 네네. 이 자리는 25,000원, 26,000원짜리예요. 그 자리에 안 팔면 이번에는 파동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럼, 종목들은 예. 실적보다 뉴스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이 뭐 더 뭐 핵을 쏜다 이거는 그냥 오버한 것 같고 조만간에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핵공격을 한다 뭐 이런 매스컴이 나오는데 거기 자리가 끝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잘 매도를 잘 하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걸어놓으세요. 한번 튈 거예요. 그때 파는 게. 26,000원에 걸어놓을까요? 네, 25,000원, 25,500원. 25,500원은 저항대라 애매한 자리가 2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26,000원을 해도 되겠다. 26,000원을 걸어놓으세요. 네, 매일 같이 알겠습니다. 걸어놓으세요. 이거 툭 팔릴 거예요. 그때 이제 네. 보지 마세요. 이 종목은. 네,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직접 목소리 듣게 돼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석경 AT 70%에 23,800원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갖고 있었고요. 고생 많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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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자체가 안정적이라 해서 네. 그때 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좋아요. 이런 거 보면 업사이클이거든요. 예. 네. 얘는 그 반도체 소재 쪽이거든요. 근데 이 실적도 예. 좋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가라는 건 이런 종목들은 언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신규주잖아요. 2000년도에 상장됐어요. 12월에 네. 상장해갖고 지금 몇 년이에요? 2년 됐죠. 네. 거의 2년 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 주기가 2년 돌아요. 네. 딱 보면 아까 이 종목도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업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시장이 빠져도 잘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 그게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스몰캡으로 좋아요. 실적도 네. 좋고 한번 줘볼게요. 이게 매기도 나쁘진 않아요. 기타 보면서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매도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한번 보고 뭐 신용 물량주 한번 잠깐 볼게요. 예, 신용도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냥 들고 가셔요. 나쁘지 않아요. 예. 1차 예. 목표를 25,000원, 25,000원 넘어가면 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놀링해서 가는 전략이 맞고 25,000원 됐을 때 35% 줄이고 나머지는 홀딩. 예. 줄이면서 가야 돼요. 시장이 좋으면 그냥 끌고 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시장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25,000원 정도 오면 일단 35% 줄이고 수익 챙기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을 한번 쓰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거는 예. 원형 바닥이에요. 이 두 가지 방향을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조정이라 그래요. 조정은 두 가지 조정이 있어요. 시간과 가격 조정. 그다음에 시간과 가격 조정이 끝나면 원형 바닥이 나와요. 이제 두 개가 다 바닥이 나와요. 이게 동그라잖아요. 탈바가지 썼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어때요? 얘가 이렇게 웃고 있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웃죠. 이렇게 웃죠. 이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사람이 이렇게 방글방글 스마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돌려보면 어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닥을 단단하게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 베이스도 나쁘지 않고 업황도 좋고 그다음 반도체 쪽이에요. 얘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25,000원에 돼서 반 팔으세요. 알겠죠? 그다음 홀딩.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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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김영우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명신산업 16,150원에 15%. 최근에 15%. 엊그제 샀어요? 예, 어제 그제요. 그제. 목요일 날. 이거 어떻게 짧게 보신 거예요? 아니면 길게 보신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좀 짧게 이렇게 하거든요. 예, 맞아요. 잘 보시네. 잘 보세요. 예. 주식한 지 오래되셨죠? 예,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가격대 보면 얘는 하락 파동에서 역배열에서 사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 자리는 묻자면 누른 자리이기 때문에 끝자리였어요.
거래 없이 그냥 밀려났잖아요. 그다음에 음봉 3개니까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어요. 이거 하락 역배열에서 매매하시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들은 이 경력이 없으면 이 자리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왜 오래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본 게 얘는 정확히 이 종목을 보고 계셨던 거 모니터링 하셨어요. 예, 오랫동안 봤을 거예요 봤죠. 아마. 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봉 3개 과감하게 들어갔고 그래서 좀 수익인 거는 짧게 보는 게 나아요. 여기는 18,000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날리는 게 나아요. 이제 어제 그제 네, 강하게 들어왔죠. 그저께 샀는데 이게 전저점이 깨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끝파동이에요.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때문에 한 번 더 그 심리적으로 눌러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매집이 돼 있거든요. 매수 단가가 19,000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들어왔잖아요. 거래가 어제 거래가 많지도 않은데 양봉을 세게 뽑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가 하락 파동에 전저점을 밀어놓고 땡긴 자리를 한 번 더 반등 들어올 때 리바운딩 들어올 때 파는 게 나아요. 그 전저점 깨질 때 겁나가지고 5% 왜 겁나요? 5% 거래가 안 실렸잖아요. 이거 전저점 깨질 때 이 거래가 실린 게 아니고 거래가 없이 빠진 거잖아요. 평균 거래량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전저점에서 이 하락 끝파동이라 그러거든요. 하락 끝파동이 한 번 더 쇼티지를 줘요. 개인들 막 다 던지게. 그렇기 때문에 그 밀릴 때 시세가 밀릴 때 거래가 안 실리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맥점이에요. 거기서 딱 역배열에서 들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음봉 3개의 봉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봉을 알아요. 만약에 금요일 날 음봉이 더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 사는 게 아니에요. 손절해 버려야 돼요. 근데 양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차적인 언저리, 저점 언저리라고 보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25%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17,000원, 18,000원 오면 딱 팔면 돼요. 그리고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할인 지주고요. 할인 지주 사셨어요? 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1,400원에 30%. 좀 밀렸네요, 그죠? 예? 네, 산지 1년 넘었어요. 네. 아, 1년 넘었어요? 네.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깨져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들고 갈 수는 있으세요? 네, 들고 가는 거는 괜찮아요. 네. 네, 그래 들고 가야 돼요. 팔지 마세요. 네. 아, 이게 원래 1,400원짜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중심선이라 우리 허리선이거든요. 거기서 돌리지 못하면 밑으로 밀려요. 근데 55일선 분홍색 선이 어때요? 꺾여 있죠. 네. 그럼 꺾일 때 이게 밀린다 그러면 바로 손절해 버려야 돼요. 나중에는 이렇게 매매할 때 이 분홍색 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손해는 좀 덜 볼 거예요. 60일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60일선은 허리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 하반기 6개월 이렇게 막 주거든요. 이렇게 3, 6, 9, 12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6개월은 이 반기 이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평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이 들어와요라고 시그널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꺾인 자리 있잖아요. 11,000원에서 분홍색 꺾인 자리는 손절해 버려야 돼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 종목은 8,000원까지 오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꼭 그거 참고하셔서 한번 연구해봐요. 방송 끝나고 다른 거 55일선을 굳게 쳐놓고 그 반응이 어떤 건지를 체크해보셔서 시청자님이 딱 내 걸로 흡수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꼭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니, 신택인데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57,000원에 네. 30%. 많이 힘들었겠다. 그죠? 예. 이런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우리가 금방 설명했을 때 네. 이 주가가 올라가면 피크아웃이 돼요. 피크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막 팔고 싶어요. 사는 막 올라갔으니까 팔고 싶어 하는 이 사이클이 오잖아요. 누군가는 막 사고 싶고 누구나 팔고 싶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살고 싶은 건 개인이야. 왜 그러면 이 심택의 리포트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좋다고 막 실적 좋고 예, FPCB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거 좋은 거를 꼭대기에 저 밑에서 얘기하지 왜 자꾸 꼭대기에서 얘기하냐고. 예. 맞잖아요. 우리 시청님이 사신 가격이 제일 꼭대기잖아. 그러게요. 거기서 제일 좋대. 꼭대기에 샀어요.
거기 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물량 넘긴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이 보고서 그렇다고 이거 보고서 보고 사신 거죠? 누가 예. 막 이거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보고서가 매도의 보고서는 없어요. 4,000개 중에서 이번에 국감에서 나왔는데 4,000 몇 개 중에서 매도 리포트는 3개예요. 4,000 몇 개를 추천했는데 매도하세요라고 종목은 3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개인들은 꼭대기를 사게 만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우리가 볼 때 분홍색 선 아까 얘기했죠. 네. 여기도 분홍색 선이 우리 시청자님의 사신 가격이 어때요? 꺾이는 자리죠. 이 봐봐 이렇게 이게 하향 추세예요. 그 다음에 사실 때는 허리 라인을 보면 되고 이 종목은 45,000원까지 반등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FPCB나 PCB 쪽은 있잖아요. 그 애플 쪽에서 금요일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좀 움직인 거거든. 바닥 잡고. 그러니까 얘네는 그 애플의 지금 협력사를 국내 기업을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런 PCB 업체는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고 이 반등은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4만에서 4만 5천 원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 근데 멘토님 이거 더 사서 내려놔야 되나요, 단가를? 아니 큰일 나요. 하지 마요. 그냥. 왜 그러냐면 막 지금 비 오잖아 바깥에. 네. 비 그치고 나가는 게 우리가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산 쓴다고 해도 비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 그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여유가 있다면? 급하지 않으면 비가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네, 4만 5천 원, 4만 원까지 올 수 있어요. 45,000원. 네. 그때까지 거기가 기술적 반등이에요. 25%, 50, 25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자연 반등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까지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더 사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S에너지요. S에너지 다시 시간이 없어. 빨리 해드려야겠다. 매수가 비중은요? 5,270원이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개인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가총액을 보라 그랬어요. 시가총액이 1,000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튀면 매도예요. 튀면 매도. 빡 튀어 올라오면 매도 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대형의 영역이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빠지잖아요. 빠질 때 이 거래가 없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거래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다시 올라와요. 이게 중간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 그 가격이 올라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55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네. 다음에 여기 깨진다 그러면 매도해야 돼요. 알겠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5,200원까지 홀딩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순환매 쌀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달 정도 되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 러시아의 가스 때문에 또 이슈가 되면 또 한번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팔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좀만 더 힘내세요. 바닥 라인이니까 팔지 마시고.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 2부 조금 스피드 상담을 해보았네요. 뭐 스터디 상담보다 많은 분들을 종목을 봐주려고 오늘 좀 진행이 빨랐는데요. 다음 주도 우리가 그 박스권이에요. 다음 주도 하단 상단에 움직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밑에 오면 매수, 위에 올라가면 2200포인트 위에 오면 매도 이렇게 밴드 매매를 하는 공간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상담이 뭐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도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9시에 하니까요. 그때 못다한 상담은 계속 이어서 하실 거고 수요일 날은 공부방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공부방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하니까요. 많은 분 참여 바라고요. 다음 주도 녹록지 않으니까 종목을 파는 것보다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